네, 1월 15일 멤버십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참 어질어질하죠. 지금 42,000달러 위에서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 43,000달러에 대한 돌파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오전 상황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개선돼서 42,000달러 중반 위에서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대로 조금 더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주면서 모멘텀이 확인이 되면서 새로운 로컬 탑 리테스트를 하게 될지, 아니면 이러다가 흐물흐물 빠지면서 정말 좀 우리가 바라보고 싶지 않은 숫자,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빠질 수 있는 숫자 35,000달러 아래로까지 한번 조정을 세게 빡세게 받게 될지, 여러모로 지금 관심이 꽤나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라는 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어느 쪽으로 방향이 명확하게 세팅됐다.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명확하게 세팅됐다라고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 아까 잠깐 비트코인 청산 히트맵을 보니까 일단 45,000달러 위로만 잘 올라서 주면 47,000달러까지도 유동성이 많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부분에서 이 숏스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가 잘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47,000달러 위로 다시 한번 로컬 탑 리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 밑에서 좀 빠져버린다라면 좀 깊은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캡틴 파이빅은 이게 지금 주간 차트인데, 주간 차트 상황이 종가 마감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 앞으로 몇 달 동안 38,000달러에서 45,000달러 사이를 오르내리는 이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이 된다. 올해 강세장 지금 많은 일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반감기 랠리는 아마도 3월 중순쯤에 시작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참 박스권 횡보라는 지리한 상황이 한두 달 정도 이어지다가 반감기 랠리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본격적인 랠리 상황,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또 나쁘지도 않은 게 어느 정도 박스권 상황의 흐름을 안정적으로만 보여주면, 다시 말해서 급락하는 상황, 장대 음봉만 막 빡빡 나와주지만 않으면 그게 이제 알트 시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막 장대 음봉 막 빡빡 꽂히고 막 롱스퀴즈 계속 나오고 막 이러면은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 보이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과 함께 하락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안정적인 사이드 횡보를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그런 흐름만 잘 보여준다라면, 그때 이제 알트 시즌이 강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대하기에는 2월에 이더리움 댕큰 하드 포크가 잘 메인넷 업그레이드가 잘 되면 그때부터 좀 의미 있는 알트 시즌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 맥락적인 내용들까지 지금 캡틴 파이빅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간 차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젤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덤덤해요. 이 양반은 약간 다이아몬드 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덤덤하게 얘기합니다. 강세장에서 하락은 필수 과정이다. 좋은 매수 기회, 바이더 딥의 기회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이 15% 정도 빠졌는데, 이거는 2020년 말 이 올타임 하이 이전 하락과 비슷한 상황이다. 상승장은 끝나지 않았어. 이제 시작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타임 하이 이전 상황들을 보면 대체로 급등 뒤에 빠졌을 때 26%, 빠졌을 때 23%, 32, 15, 23, 뭐 2, 30% 정도가 빠졌다라는 거잖아요. 급등 뒤 22%, 급등 뒤 23%, 이번에 급등하고 나서 15% 빠진 거, 뭐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덜 하지. 뭐 이 정도는 뭐 좋은 매수 타이밍이야. 뭐 이런 얘기를 덤덤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단기적으로 보면 라케시 우페디에가 이렇게 분석을 해요. 추가로 하락할 경우에는 4만 달러 이후에 37,900달러 가능성이 있고, 44,000달러까지만 일단 반등을 해주면 오버헤드 저항 44,700달러 가능성이 있다. 딱 요 구간, 이 44,700달러에서 45,000달러 정도의 지금 스퀴즈 물량들이 좀 있어요. 숏 스퀴즈 가능 물량들이. 그래서 거기서 한번 치고 올라가주면 47,000달러까지도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일단 44,000달러에서 44,700달러까지 조금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 그게 아니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이상하진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스터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비트코인 1시간 차트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볼린저 밴드의 압박을 받으면서 지금 중간에서 꽉 지금 쪼여 있는 쪼임을 당하는 상황이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비트코인에 지금 큰 움직임이 임박했다. 보통 이제 이럴 때 큰 움직임이 위쪽으로 나오면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거고,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밑으로도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봐야겠는데, 긍정적인 재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 개미들이 바라는 그런 마음의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면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트레이더 앨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비트코인의 역사가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과거부터 급등하고 지지 잘 받고, 그리고 급등하면 또 지지 발 잡고, 그렇게 또 급등한다.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이제 남은 거는 급등뿐이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지금 지지라인 빠지긴 했는데 여기서 올라서 준다라면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43,000달러에서 44,000달러 위로 안정적으로 회복을 해주고 지지를 받아주면 간다. 어디까지? 54,000달러까지. 요 비중들을 놓고 보면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좀 봐야겠죠. 이거 좀 전폭적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조금 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이렇게 조금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느껴지는 그런 차트 분석이었습니다. 마이클 반덴포페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 전에도 추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지만 41,000달러 아래에서 매수를 하는 것은 더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바이 더 딥은 괜찮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타이밍은 비트코인이 30만 달러가 되기 바로 직전일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레인지 로우에서 레인지 하이까지 여기까지 박스권으로 움직일 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건데, 그리고 나서 크게 급등을 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레인지 로우까지 지금 안 갔으면 좋겠는데 35,000달러까지는 기술적으로 열려 있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빠져주더라도 결국에는 새로운 로컬탑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금 나아가는 상황. 이때 뭐가 껴있다? 이때가 지금 딱 반감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반감기 전에 빠질 수 있지만 3월 중순부터 반감기 랠리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한번 고점 찍고 조정을 받더라도 그때부터 시작한다. 어디까지? 30만 달러라는 숫자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좋겠죠. 맥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를 해요. 지금 그냥 뻔한 거야. 셀링 포인트가 있고 홀딩 포인트가 있고 바잉 포인트가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반감기가 껴 있는 거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작년에는 그냥 2023년에는 매수를 하는 거고, 올해는 홀드를 하는 거고, 내년에 수익화하는 거고, 2026년에는 시장을 떠나면 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제 패턴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역사가 반복이 되면 항상 비트코인은 반감기 이듬해 하반기에 새로운 정고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내년 같은 상황, 그러니까 올해 반감기 잘 거치고 내년 하반기에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 사람도 지금 한 30만 달러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내고 그때 이제 수익화하고 빠져나가면 돼. 여기까지는 좀 재미 보다가 빠져나가면 돼. 그렇게 이제 또 한 번에 거대한 약세장이 찾아올 거라는 거. 그래도 우리가 참 다행인 거는 우리는 지난번 강세장과 약세장을 거치면서 그 이전에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보여왔던 역사적인 패턴의 흐름과 관련해서는 거의 이제 뭐 세뇌되지 않으셨나요? 굉장히 이제 머리 아프게 다 이제 자동방으로 박혀 있기 때문에 사실 수익화 전략은 잘 판이 짜여져 있죠. 그래서 2020년이나 2021년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내공이 지금 꽉 차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스의 어떤 포지셔닝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 조금 흔들리는 거, 여기서 뭐 쪼매만큼 뭐 그냥 살짝 와리바리 하는 거, 요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엔 이렇게 될 건데 뭐 그때 여기서 수익화하고 나가면 되잖아.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다라는 거 담백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라크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캐시우드가 이렇게 얘기했지. 2030년까지 비트코인이 150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기본적으로는 60만 달러. 그런데 최대 맥시멈 150만 달러. 60만 달러까지만 가더라도 지금과 비교했을 때 13배. 이건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지 뭐. 지금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순자산의 25%를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있어. 요 멘트보다 저는 이 이미지 보고 좀 놀랐는데, 캐시우드도 리즈 시절에 장난이 아니었구나.
네, 뭐 그런 것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아, 역시 우리나라 금융위원회 대단해요. 전 정말 와, 금융위원회만 좀 정신을 차렸어도 저는 우리나라의 서울이나 부산이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크립토 허브가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뭐만 제대로 하려고 하면 금융위가 이제 뭐 기존의 법령에 위배가 된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를 대면서 참 이렇게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혁신적인 기존에 없었던 무언가가 생기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시장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법령 정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법령에 이게 안 맞으니까 이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활용하는 아주 일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진짜 미친놈들 같아요. 그래서 금융위 하는 거 보면은 대체 누굴 위해서 일을 하는 조직인가? 사람들인가. 특히 이제 최근에 태형건설 사건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아, 이 새끼들은 진짜 건설사나 대기업들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에 좀 충분할 정도로 아우, 답 없어 보입니다. 정말 부끄러움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른바 F4들 모일 때 보면 이 사람들은 얼굴에서 부끄러움도 없어요. 이제 대체 지금 나라꼴 경제 상황 이 꼴로 만들어 놓고 PF 안정적이라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지금 태형건설 사건 대응하는 거 보면 막 열받는데, 이번에 또 비트코인 현물 ETF 상황을 또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또 욕 나오더라고요. 이런 신발 새끼들 뭐 이런 막 생각이 좀 들었는데 갑자기 저 좀 흥분했죠. 좀 워워 좀 할게요. 일단 금융위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중단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증권사들, 뭐 미래에셋도 그렇고 삼성증권도 그렇고 기존에 중개 거래를 해오던 캐나다, 독일 이런 곳에서 발행되는 거래되는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신규 거래가 중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거래가 지금 중단된 게 아니고 기존에 거래해오던 것들까지 중단이 된 겁니다. 완전 지금 그러니까 금융위가 야, 삽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이래요. 현행법상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금융 투자 상품이 아니어서 이 자본시장법 위배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뭔데? 이제 이런 비판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독일, 호주, 브라질 등 비트코인 ETF 상장 당시에 이런 곳에서 상장됐을 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거래가 잘 돼 왔고, 그런데 신규 거래, 기존에 해왔던 거래까지 중단, 미국에서 발행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중단, 하다 기존에 거래가 되던 선물 ETF까지 중단. 미친 거죠. 예, 그래서 아, 역시 일관성이 없고 이 뒷북 규제, 일관성 없는 뒷북 규제는 정말 트레이드 마크구나. 정말 우리나라는 이 민간의 영역은 정말 뛰어난 것 같거든요. 하다못해 이제 업비트 같은 거래소는 국내 거래소라고 표현하기가 어렵죠. 바이낸스를 글로벌 거래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업비트도 글로벌 거래소 수준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맨파워와 어떤 컴퍼니 파워를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 그런데 또 부산에서도 엄청 부산시가 열심히 빡세게 어떤 크립토 허브로서의 어떤 도약을 준비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일 때마다 이제 현행법을 거들먹거리면서 딴지를 놓는 게 지금까지 금융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 현물 ETF 이슈 가지고도 이러는 걸 보면 정말 아,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이지? 예, 뭐 하는 사람들일까? 뭐 하는 신발들일까? 이런 신발놈들. 뭐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만 조금 정신을 뭐 차릴 것도 없어요. 그냥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말만 하지 말고 새로운 기술들을 어떻게 이 시장에 적용시키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맨파워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면 정말 홍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와 하고 있잖아요. 들어와 빨리 들어와, 우리가 다 오케이 해줄게. 심지어 지금 8개에서 10개 정도 비트코인 암호화폐 현물 ETF 출시를 위해서 기관들이 지금 홍콩 금융당국이랑 쇼부를 보고 있고, 의회 차원에서도 이건 혁신 기술이니까 빨리 조속한 시일 안에 홍콩에서도 출시가 되어야 된다. 왜? 홍콩은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크립토 허브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아시아에서 크립토 허브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잠재력인 파워, 현실적인 어떤 능력이 굉장히 많은 민간에서 그런 능력이 확고한 곳이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인데 진짜 하는 거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금융이 이런 데 하는 거 보고 있으면은 아,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이 이슈만 보더라도 야, 이것들 진짜 생각 없구나. 오죽했으면 대통령실이, 진짜 대통령실도 정말 거기도 난장판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오죽하면 대통령실에서 나서가지고 금융위 부위원장 불러다가 비트코인 현물 ETF 폭넓게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지시까지 했을까? 이건 진짜 노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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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합니다. 예, 참 답답함이 느껴지는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그나마 조금 여기도 참 정신없는 사람들 지금 많이 모여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결론 정해놓지 말고 폭넓게 검토를 해라. 그래서 사실상 이거 지금 대통령실이 금융위 부위원장 불러다가 야지 준 거거든요. 야지 준 거라서 아마 금융위에서는 방법을 만들 겁니다. 왜? 대통령실에서 지금 완전히 갈고 놓은 건데 이걸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말했던 이런 거 있잖아요.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어서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위배된다도 아니야. 그러니까 더 짜증나는 거예요. 위배될 가능성이 있지만 전 세계에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SEC가 이걸 승인한 배경을 놓고 우리가 폭넓게 검토해서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도 다양한 신흥, 혁신, 기술 상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게 조금 그래도 얘기가 되는 건데 얘기가 되는 게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참 개인적으로는 많이 답답합니다. 이러면서 뭐 태양건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싹 다 와 정말 뭐 정치 얘기하면 조금 이제 그렇긴 한데 아무튼 답답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 놓고 이번에 금융위에서 하는 어떤 작태, 이 현실적인 작태, 이 새끼들은 대체 뭐 하는 신발놈들인가?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더 답 없다. 특히나 이제 민간 영역에서 너무 훌륭한 플레이어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글로벌급으로 평가받는 업비트 같은 거래소도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런데 정작 정부에서는 헛짓거리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답답하죠.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인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거 그냥 거래는 허용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뒤에서 이제 입법 과정 뭐 거치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이제 KB증권에서는 지금 다시 재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KB증권에서 재개를 한 것만 놓고 봐도 시장에서도 금융위의 이런 스탠스 자체를 되게 가짜게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 그런 뉘앙스를 조금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답답한데 아무튼 뭐 저는 조만간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거래 가능해지면 뭐 비트코인 현물 ETF 좀 사볼까 지금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예, 지금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못 사게 만드니까 더 사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현물을 좀 살려는 생각이 좀 더 강한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금융위원회 이런 뻘짓, 대통령실의 야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좀 사야겠다 현물 ETF를 예, 좀 사야겠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